대선 패배 뒤 열린 선거대책위 해단식에 참석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큰 절을 하며 국민 앞에 사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는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과 후보 교체 과정을 지적하며 당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쇄신 요구가 잇따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내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가 이어졌고 의원 단체 대화방에선 김문수 전 후보를 당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새 지도부 선출 여부 등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은 뒤로 한 채 또다시 당권을 둘러싼 내홍만 반복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이게 당이 과연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당이냐, 민주주의는 아직 숨을 못 쉬는 당이냐, 이런 점에서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 사실 큰 절도 하고요. 그리고 한 얘기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좀 부적절한 수단을 그동안 이 당대표를 뽑고 공직 후보를 뽑고 할 때 쓰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중앙일보는 이걸 김성태 의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김문수 전 후보에게 네. 선거운동 기간 내에도 후보는 정말 살아온 삶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본질적으로 다른데 일정 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고용노동부 장관 저는 중시하고 본인 할 도리 다 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정간의 그 3년은 당대표를 갖다 당원들이 자유롭게 뽑을 수 있었냐. 그걸 자유롭게 뽑았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가 1년 이상 넘어가는 거 맞냐. 사실상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뜻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그 친구에게 성비위법으로 몰아가서 윤리 징계까지 해가지고 내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된 것이고 또 이제 바로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당정 관계 때문에 이 대명천지의 공당이 8명이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네. 그 야심한 새벽에 후보가 교체되는 이 정말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잊지 못할 그런 흑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문수 당시 후보는 저랑 대화를 나눌 때도 이거는 상당히 우리 당이 지금 이제 이 건전한 합리적 보수의 가치가 상실된 극우적인 정당도 이런 정당을 안 하는 건데 그 본질은 바로 당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걸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척근들이 당을 그리고 당정 관계를 네. 이렇게 파탄시키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고 앞으로 이걸 제일 먼저 시급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그 의지를 담아낸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법하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친윤그룹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걸로 나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관련해서 조선일보 기사 제목 볼까요? 조선일보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지금 기사를 썼습니다. 국힘 사명감 없다. 되레 목소리 키운 패장 김문수.
지금 사실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이런 얘기 할 법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직격할 만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또 조선일보는 되레 목소리를 키울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패장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또 약간 제목을 뽑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인식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위주의 법이어서 잘못된 법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아주 부적절한 이런 인식들, 이런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반대하기 때문에 안 찍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기간 중에서 후보로서 놓고 보면 정말 아주 좋은 달리기 신발을 신고 네. 아주 열심히 달려도 이재명 후보를 쫓아갈까 말까 한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족쇄를 이만한 걸 달고 끌려 오는 걸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도 순간순간 좀 위험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걸 덮어줬어요. 뭐 부정선거 영화를 보신다든가 뭐 반려견을 끌고 한강변을 산책하는 이런 네. 활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전광훈 목사의 집회장에 메시지를 보내 읽게 한다든가 이건 도대체가 후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후보를 망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뭐 박수를 칠 일이지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무거운 윤석열이라는 족쇄를 못 끌어낸 자기 자업자득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패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강조해서 패장이 큰 소리 친다라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는 이후에 국민의힘의 정비 과정에서 소위 이제 당권 경쟁 과정에서 김문수 대권 후보가 계속 안 물러나고 여기까지 도전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까지 실린 기사 제목이 아닐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 말씀은 지금 여기서 굳이 패장이라는 걸 강조한 이유는 김문수 후보가 이후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치러질 어떤 당권 경쟁 상황에서 다시 한번 참전을 할까 우려되는 차원에서 조선일보가 굳이 이런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대선 이후에 당권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 텔레그램 방이 있다 그래요. 요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어제 한기호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하자라는 본인이 받은 어떤 지인의 메시지를 그대로 이렇게 복붙 올렸다라는 겁니다. 이 단체방에. 근데 요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김성수 의원이 어쨌거나 우리가 뭐 민주당에 대응을 하려면 일단 긴급의총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 보면은 뭐 한지아 지금 이 고동 등등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다 동의를 눌렀다, 동의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이 평소에 잘 의총 이런 데 안 오던 분들이 의총 열자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라고 글을 썼습니다. 여기 이 글에 또 이제 똑같은 친한계 의원이죠. 정성국 의원이 아니 사선하신 분이 의총 열어야 할 때조차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반박의 글을 올렸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였던 텔레그램 방의 지금 대화 내용인 건데 김성태 의원님. 네. 지금 당권을 두고 지금 요 대화만 보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뭐 그밖에 알파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요 싸움이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충분하게 좀 전에 박성인 의원께서도 뭐 잘 네. 짚을 거 다 짚었어요. 맞아요. 이게 당권 경쟁으로 가는 어떤 서막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게 당내 그런 뭐 현실적으로 또 그런 또 분위기 움직임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근본적으로 작년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통해 가지고 비상대권으로서 국정을 갖다가 수습하려고 했던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날 헌재 파면 결정이 내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비대위 체제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전련을 통해서 또 윤석열 측근의 호가 호위 세력들이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은 정치 도의적 책임은 우리 당이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자정 노력으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치열한 당내 후보 경선을 치르고 한덕수를 위한 어떤 당내 경쟁 이런 잘못된 대선 전략이 없었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대선에 이런 절대적인 패배를 하고 난 이후도 진정한 자정의 어떤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뭐 정치를 조금은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당의 모습은 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좀 했다는 사람이 두 번 다시 겪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의총을 열어서 네.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 주는 것이고 당이 어떻게 변화와 쇄신해서 혁신해서 국민들은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채찍질 들었으면은 이 당이 어떻게 이 집단들이 다시 보수의 건강함을 회복하는가 이걸 지켜볼 건데 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전 투구하고 뭐 당권 장악에 자기들끼리 또 찍고 받고 하는 그 국민들 그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사람들 책임지고 당에서 이게 백지화된 상황 가운데 뭔가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네. 기존 그림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을 변화시키고 뭐 일신하겠다, 자정하겠다. 그 백날 해보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일단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옹립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쪽과 아니다, 의총 빨리 열어서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이쪽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일단 김문수 후보를 옹립하자는 쪽은 어쨌거나 졌지만 잘 싸웠다, 젖잘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얘기를 하는 걸 테고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빨리 의총 열고 뭐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쪽은 아니다, 이거는 완전히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놔야 되는 거다.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된다. 완패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부분일 텐데 당내 현재 분위기가 어디가 더 많은 겁니까? 저는 우리 당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지금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양식 있는 그런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데 자기만 어떤 여기에 그냥 논란의 중심에 서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 그 부분만 안 온다면 그냥 흘러가는데 이 무책임한 처신이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당장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면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만든 그런 정권이냐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특검 왜 못 받았냐 이거. 3년 내에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결국은 이 합리적 보수 정당이 그냥 극우 정당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명확한 전련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당의 핵심 변화에 새로운 당을 세우는데 절대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각오와 그런 어떤 자신의 마음가짐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한국을 탓해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건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뭐 지금 쉽게 누구를 옹립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된다. 국민의힘은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 그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본회의 전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죠.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